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앞광고, 뒷광고, 바이럴 마케팅 난리예요. 근데 언제나 사람들은 어떤 선정적인 주제나 자극적인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환상을 갖죠. 요즘에 라오스 몽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유튜브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라오스에 대해서 알고 몽족을 겪어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라오스의 몽족이 한국 사람과 비슷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해서 환상이 좀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몽족 여자랑 결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를 못합니다. 오히려 베트남 여자보다도 못해요. 그런 게 좀 있고,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가공이 된 이런 정보를 보고 그게 베트남 국제결혼의 전부인 양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가 어떤 홍보를 위해서 선택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보면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동의된 사람들만 출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유튜브를 찍어요. 근데 그 정보들이 100% 진솔하게 찍는 건 아니에요. 좀 설정도 있고 가공된 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랑 신부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찍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진행 건수 중에 한 10%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풀리는 케이스는 그렇게 찍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사실은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선정적인 주제에 그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제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국제결혼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고,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왜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바이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영업을 하실 때 관호번호라고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과장 광고에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잘하려면 내가 아는 업체에 가서 해라, 이 회사 시스템이 좋다, 뭐 이런 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아니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그런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그런 광고를 해줄까요? 대충 보면 그 유튜버나 그 유튜버랑 같이 하는 업체나 결론은 나눠먹게 하는 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국제결혼 뭐 피해센터나 뭐 이런데 뭐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서 뭐 도와주는 척 하죠. 실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센터를 통해서 문의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결혼이 실패하기 쉬우니까 나를 믿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업체 가서 진행을 해라,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영업의 한 방편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피해센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보통 국제결혼 피해센터나 뭐 피해 카페나 이런 데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 대부분 국제결혼 중개업체하고 커넥션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의 하나거든요. 이런데 2차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아마 뒤에서는 욕할지언정 제 앞에다 대고 얘기 못할걸요? 왜?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업체는 괜찮네요, 차라리 대놓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서 그 뭐 국제결혼 뭐 진행하는 과정 찍어서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를 보고 다녀오신 분들도 저한테 제보를 해요. 앞에서 보여지는 것과 막상 가서 진행하는 거 너무 다르더라. 그리고 이런 가공된 정보에 한국 사람들이 소비되는 게 걱정이 된다.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결혼을 진행 중이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업체랑 결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부분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런 것들을 참고는 하시되 그걸 너무 믿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국제결혼에 정답이 어딨어요. 사실은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떤 케이스를 갖다 붙이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 건데, 보통 보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행 방식이라는 게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재가공하는 거예요. 국제결혼 중개는요 그냥 간단해요. 신부 소개하고 맞선 보고 그 다음에 결혼 결정하고 좀 진행하다가 결혼식 하고 결혼 서류나 한국어 교육 병행하고 결과 나오면 결혼 이민비자 준비해서 한국 입국하는 과정,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꼭 좋다고만도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3년 4년 지났는데 유튜브에 박제돼가지고 예전에 결혼했던 영상들이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신랑들도 많은데 업체가 안 내려줘요. 얼굴 붉히면서 강하게 항의하면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왜 내려달라 할까요? 잘 살면 내려달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보통 보면 국제결혼 진행하고 2년차 3년차 지나가면 그때부터 삐걱거리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할 때의 마음가짐과 결혼 생활을 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결혼 업체가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신랑 학교나 신부 학교처럼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업체가 사실은 좋은 업체인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모임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런 업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왜? 연차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1년차 되신 분들 여름에 학예 모임을 가자고 해도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의견을 취합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려고 마음먹으면 업체가 기존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업체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도 한 번씩 모이려고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제결혼 업체가 앞광고를 하려면 적어도 그 업체에서 결혼하고 한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 되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소소한 얘기를 전하고 부부 사이에 애환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을 말해주는 업체가 사실은 좋은 업체인 건데, 이런 거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결혼하는 과정만 찍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찍어서 어떤 결혼 생활이 이렇다 하고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졌으면 해요. 안 좋은 얘기도 알려주고 좋은 얘기도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분들 홍보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결혼의 과정을 찍는 것보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시는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정착하는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영상을 더 찍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런 편이고, 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과장 광고 하는 것들이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뭐랄까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국제결혼에 대한 안 좋은 면을 부각해가지고 내가 소개하는 업체가 찐이다, 진짜다, 뭐 이런 식의 그 바이럴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는데, 요거 시간 지나면 아마 그 여가부의 그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론화 안 되니까 좀 뭐랄까 그렇게 해먹을 수 있을 때 해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너무 편파적인 그런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홍보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서 최대한 공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업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삐딱한 전문가지만 한마디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